예,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고급, 중급, 고급 시간은. 자, 책에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73쪽 했죠. 74쪽 할 차례 맞지? 예. 아닙니까? 아니다. 오명자 선생님은 지난 시간에 못 나오셨고 이태경 선생님은 제가 나오셨는데 지금 74쪽 할 차례 맞죠? 맞죠? 오케이. 그러자. 예. 아시면서 질문하셨는데. 예. 맞는지 맞죠?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전혀 안 납니다. 요즘 예. 말씀해 주시면 복습하는 거죠 뭐. 74쪽.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부터 지금 이 내용들은 계속 중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육친과 십성. 이제 그 말을 이제 육신과 십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그것들이에요. 말만 오행에서 육신과 십성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생상국론은 같고요. 그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정입니다. 성정. 그 성정에 대해서 제가 육친 관계와 십성이 만들어지는 것에 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그 각각의 성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걸 계속 이게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74쪽에 보시면 비견 밑으로 비견급제 그 네모 하나에 밑으로 10개의 십성의 별입니다. 십성의 별을 집어넣어 놓고 그 옆에는 보면 이제 비견해가지고 뚝심이 강하고 이 얘기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그러면서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이 독립적이다라는 것은 그 비견과 급제는 옆에 주체성이라고 해놨죠. 우주편 네모 안에. 근데 비견과 급제는 경쟁심, 우월감, 지기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였습니까? 처음에 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비견급은 주체성이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급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체성이다. 주체성은 뭡니까? 내 주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자존심도 강할 끼고, 그죠? 경쟁심도 강할 것이고 이런 거예요. 고집도 셀 것이고 주체성이 강하니까. 그렇죠? 비겁이라 하는 거는 나와 같은 오행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많으면 이게 이 성정이 커지잖아요. 그게 나한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고 경쟁심이 더 생기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회된다. 결국은 독립적이다. 내 혼자만 할 수 있는 거, 남한테 타치 안 받고 내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그런 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성정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급제는 따로 해놨는데 급제나 비급이라고 해서 비급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급제라는 거는 뭐하면 급제는 이 급자가 이 급탈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물을 급탈한다는 거. 내 거를 뺏어가.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면 우리 재물은 뭐 있었습니까? 아직 중국어 한번 쳐다봐야지. 재물은 편재와 그죠? 정제가 있잖아요. 편은 치우쳐진 거니까 편.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공동의 것, 공공의 것이라. 그런데 정은 요건 내 것이거든. 이미 내 것이에요. 또 내 현금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급제는 요 내 것으로 된 것을 뺏어가려고 해. 이거는 나눠면 되지. 이거 문제 보는 놈이 임자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내 것으로 정제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특징이 급제는. 그래서 내 것을 안 뺏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공의 것도 내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우리 여기 하나 땅 나누고 자, 요 땅 해가지고 하나 가져가기로 하면 어떨까요? 급제자가 제일 먼저 가갑니다. 그것도 없으면 그냥 실무시 갔다가 여봅니다. 요게 심리가 작동합니다. 급제 심리가.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가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어디 보면 내가 뺏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연관을 지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급제는 비급이라 하면 급제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경쟁심이 생긴다. 그게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럼 또 비견이 많으면 비급이라 했지만은 비견이 많으면은 내 주변에 친구가 많다. 육친적으로는 친구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 중에 또 내보다 더 똑똑한 놈이 있어서 눈두리떼를 한 놈도 있다니까. 그 중에 나를 경쟁자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비견이 많아도 급제의 성정을 가지게 된다. 그 누가? 내가 또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내 명은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내 팔자도 비견이 많아. 그럼 내가 많은 사람 중에 반드시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주의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비견이 많은 것과 비급이 급제가 섞여 있는 것과의 차이는, 그죠? 비견은 근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나한테 우호적입니다. 나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나의 주체성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비견은. 그렇죠. 근데 많으니까 문제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많아서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많아도 어느 위치에 포진되어 있나에 따라서 급제 값을 하겠다, 비견이 안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디에? 천간에 띄워져 있나, 안 띄워져 있나. 그죠? 내 말고 명이 나의 정신적 구간이잖아요. 그죠? 내 말이 나하고 똑같은 놈 위에 또 비견이 또 하나 있어. 또 비견 있어. 밑에 있는 거는 뭡니까? 내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나의 주체성을 주체성을 높여주는 거죠. 다가 공통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떠 있는 놈도 나와 같이 밑에 뿌리를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뿌리를 갖고 있잖아. 그래 이놈도 나의 경쟁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만약 여기 없고 밑에만 이렇게 쭉 있어. 그럼 야단은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의 주체성을 오히려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나한테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있는 것과 비견은 있는 것과 또 많은 것의 차이가 이제 이런 걸 뜻하고, 급제는 한 개만 있어도 밑에 없다 하더라도 급제 밑에 비급이 없는데 여기나 내 가까이 떨어진 것 말고 떨어져도 그렇다 하지만 가까이 급제가 하나가 있어. 일단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나의 주체성을 높여주잖아. 비급이니까. 그죠? 내 친구니까, 내 동료니까,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나와 같은 든든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체성은 높아지지만은 급제는 내 걸 그렇게 도와주지만은 내 걸 뺏어가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어도. 그런데 급제가 밑에 있어. 두 개 위에는 없고 아까처럼. 그럼 이 급제는 근본적으로 나한테 가까이 다가와서 밑에 있으니까 나를 어찌하지를 못해요. 근데 적당히 급제값을 한다. 근데 그 급제값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건 내가 뺏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 그래 지 마음대로 밑에 있으면 내보다 한껏 아래거든. 위에 있는 거는 내 걸 뺏깁니다. 빼앗김을 말하고. 밑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뺏기려고 하지만은 굉장히 내가 조절을 이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뺏어가는 사람이고, 밑에는 나의 의사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들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친구들한테 내 대파 한 잔 사주는 거 내 돈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잖아요.
자, 우리가 내 밑에 사람들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하 직원을 다스려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돈 벌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나는 돈 줘야 돼, 대가를. 인센티브를 주든 월급을 주든. 플러스 알파로 더 주는 게 급제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알파로 주자는 얘기죠.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따로 차비를 더 주든지. 이게 급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모양의 틀을 갖고 있으면은 급제를 잘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 급제는 그렇다. 급제의 성정이란 게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식신과 상관은 우측편의 네모안에 보면 식신과 상관은 삶의 수단, 그 다음에 일의 수단,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 일어났습니다. 그 식신과 상관의 성정은 오행적으로는 이 화의 성정과 비슷합니다. 오행적으로는 화의 성정과 비슷하지만 식신의 성정은 연구하고 궁리하고 또한 식도락가가 많고 손재주도 많고 머리재주도 많다. 식신이란 성정이. 그죠? 식신이 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성정을 두드러지게 갖고 있다. 이런 얘기고. 상관은 식신과 달리 식상이지만은 상관은 적극적이고 따지고 논리적이고 개혁적이고 똑똑하면서도 말재주가 많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관의 특징은 식신은 원래 식신과 상관은 어떻습니까? 비급 맞죠? 비견. 내가 결국은 나와 같은 게 비급이니까 내가 그냥 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생해 주는 거라. 내가 행동하는 거라. 내가 지금 이게 전부 이 식상의 행동입니다. 내 일에 하는 것도. 내한테서 나가는 게 내 말하는 것도 상관인 거죠. 또 내 행동하는 거 식신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쓰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생하지만은, 그죠? 내가 비급에서 식상을 생하지만은 식신을 내가 원래는 생하고 상관은 지가 땡기가 생받습니다. 생해가 갑니다. 그걸 다시 설한다라고 합니다. 설기, 길을 설사한다. 그래서 식신은 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식신은 연구하고 궁리하고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깊이 파고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신은 내 의도에 의해서 깊이 있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상관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상관은 똑똑하고 뭐 여기 돼 있죠. 적극적이다는 게 뭡니까? 그물죠. 내가 아까부터 계산해 왔던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임기응변이라는 얘기죠. 임기응변이 굉장히 나가다. 그러려고 하면 똑똑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개혁적이다라는 것도 개혁적이다라는 것은 상관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이 정관을 또 극합니다. 그죠? 정관을 극하다 보니까 어떤 정관은 뭡니까? 내 마음으로 본다면 내가 반드 준법 정신이 확실한 거, 어떤 규정 규칙을 잘 지키는 거, 또는 어떻습니까? 나의 직장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극을 하니까, 그거 하는 게 상관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야는 법을 규정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상관은 없다. 상관이 있으면 불법 유턴도 가능하다. 형편에 따라서 순사가 없으면, 순경이 안 보이면 불법 유턴도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논리죠. 상관성. 그 다음에 정관은 안 돼. 아무리 바빠도 안 돼. 저까지 가서 딱 해야 돼. 이런, 그거 이제 대치되는 관계죠. 그래서 상관은 정관을 해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스러워야 된다. 자유. 정관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낫다. 확실히 안전하게. 이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정관은 가장 안정된 직장을 말한다. 또 정관의 그 육체는 내 남편, 이런 남편. 그래서 나를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남편. 이런 거죠. 평관은
평관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말로는 굉장히 비전을 주는 그런 이 남편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자의 정관은 상관은 그래서 나의 안정성을 해치게 한다. 그래서 자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개혁 논리적이고 따지고 하잖아. 따지고. 근데 상관이 우리 여기 혹시 명예 갖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보시면 잘 한번 살펴보세요. 본인들 것도 아니면 주변에 남의 잘못이 지적거리들이 참 잘 보여요. 진짜. 그래서 상관자들한테 감사를 시켜놓으면 적격입니다. 잘합니다. 따지고 논리적이거든. 또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적격이다. 자, 그다음에 그 상관은 이제 특히 또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단점이 뭐냐면 이 오지랖이라고 해서 단점은 아니라 상관에 남의 것을 잘 보이니까 이 오지랖이 그걸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지적을 하든지 오지랖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그래서 말도 잘하고 이래 하지만은 굉장히 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재성. 재성은 말 그대로 재물을 뜻하죠. 재물을 뜻한다. 재물이란 결국 재성은 이건 내가 행동하는 거, 행동. 그래서 식신은 표현이라고 또 하죠. 식상은 표현. 식신은 지식적 표현. 상관은 임기응변식 표현. 굉장히 말로 표현 잘한 거고. 그 요거에 행동 또 뭐라 했습니까? 또 과정, 일 이런 거잖아요. 요것들이 바로 생하는 게 재다. 재성이라 한다. 재성은 다시 아까 편재와 정재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재성은 네모 우측편의 네모 안에 보면 재물을 활용하려는 마음, 그죠? 결과물, 식상에 대한 결과물. 또 재성 자체가 결과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재사주는 돈 쓸 줄 모른다. 그래서 알부자가 많다고 하는데, 쟤는 여기서 뭐라 씁니까? 돈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죠? 그럼 돈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 재성이 많으니까 재물이 내 팔자에 재물이 안 맞나? 이건 이제 좀 배워보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아요. 재성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게 이제 다 내게 되는 건 아니죠. 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재성은. 그런데 요것을 식상생재 하잖아, 그죠? 식상생재. 나는 무엇으로 결과를 만들 것인가 하잖아. 식신으로 결과를 만들 명인지, 상관으로 결과를 만들 명인지, 그죠? 상관으로 크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명을 가졌는지, 식신으로 안정된 내 먹을 만큼만 대가만 얻는 명을 가졌는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성정의 차이입니다. 성정의 차이를 그렇게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 책에는 그래서 무재사주는 돈 쓸 줄 모른다. 무재사주는 제가 없는 명은 어떻습니까? 활용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돈 쓸 줄은 뭐 이걸 의해갖고 뭐 재테크를 하든 뭐 땅을 사든 집을 사든 주식을 하든 해가지고 뭔가 불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그게 없죠. 그냥 그러니까 저축만 한다. 그래서 알부자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편재적 성정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급하다. 급하게 빨리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편재는 정재에 비해서는 큰 재물을 말합니다. 부동산적 재물, 순간적 재물, 빨리 들어오는 거, 로또 복권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큰 재물을 말하는데, 그래서 큰 돈에 관심이 또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편재는 편재식 표현, 편재가 잘 있거나 많이 있는 사람들 표현은 배짱이와 같다라고 해요. 왜?
빨리 로또 복권 같은 그러한 큰 재물을 이제 요구하는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유흥, 재미 이제 이런 데 상당히 편재란 성정이 그렇습니다.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흥 이런 걸 즐긴다, 즐기는 걸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돈에 대한 어떤 욕심도 생기겠죠. 놀면서 돈 벌이려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렇다. 그다음에 정제는 그래서 편재의 성향은 성정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편재적 성정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그죠? 그러면서 급하니까 밥값 잘 냅니다. 어디 가면 돈 잘 써요. 편재. 있으면 쓰고 또 없으면 안 써. 그 기분이 좋다니까. 그 잘 내고 없으면 또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편재적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정제는 정제적 성향은 보면 굉장히 알뜰살뜰하고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 치밀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제는 아까 말씀드린 정제는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알뜰하고 살뜰하고 꼼꼼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월급을 하나하나 받아서 점점 축적해 나가서 이제 벌어들이는 재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정제적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성격은 굉장히 치밀하다. 남들한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편재는 그렇지 않고 퍼뜩 결정해서 후회하기도 한다. 급한 관계로. 그래서 성정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재물로서는 식상에 대한 결과인데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재물로 나타나는 건데 편재적 재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정제적 재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볼 때는 재성인데 정편으로 나가는데 이건 내가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결과를 얻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구조가 요래 되겠죠. 신생정제로 그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상관생 편재는 뭡니까? 아까 편재가 강하면 약간의 그 배짱이성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조금 유흥적으로 즐기면서 돈 벌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다? 이 큰 돈을 이야기하잖아. 큰 결과를 말하거든요. 그래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으려고 하는 가물치인가? 뭐 여하튼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욕심이 가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저 육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보면 식상은 과정이고 일이라 했잖아요. 그 식상이 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니면 뭐 그 기업의 대표다. 그런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 과정에 대한 결과죠. 두 개 다 가지고 식상생제에서 다 중시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요리 잘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중시하자면 이거는 나한테서는 결점이구나. 과정은 잘 챙기는데 결과까지 딱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들은 그렇잖아요. 과정도 챙겨야 되지만은 뭐 부하 직원들이 뭐 한 거에 대한 결과까지 사실은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점이 뭡니까? 결과에 대한 걸 신경 안 쓰는 거라 맡기고 놓은 거죠. 그죠? 과정만 챙겨보고 야 그거 왜 되노? 잘 돼가나? 예 오케이. 그럼 결과에 대해서 뭔가 가와라 확인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까지는 못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달이 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명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그게 이제 나의 단점이라 생각하고 결과를 끝까지 챙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이 보충해 개운이죠.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다. 그 다음에 관도 편관과 정관을 말합니다. 편관과 정관은 이 관은 우체편의 내모에 명예 직장 일어났죠. 편관은
같은 명예 직장을 뜻하지만은 평관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직장, 그죠? 그다음에 또 조금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장, 그다음 봉사성을 띠고 있는 직장. 자, 그러면서 병권 관련한 공직, 그죠? 군, 검, 경,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119, 뭐 소방 공무원, 이런 이제 유행의 직장들이 이제 평관에 속한다. 평관자는 술수가 상당히 많다. 술수가. 그 평관은 인내심이, 평관에 있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성격적 특징을 갖고 있고, 그죠? 또 평관자는 이 정관과의 평관과의 완전 이제 정반대적 개념을 이제 음양으로 보면 반대적 개념을 갖고 있는데, 평관은 이제 조금 이제 언행이 조금 폭력적일 수 있고 과해집니다. 정도를 지키는 것은 정관이거든요. 정도를 지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 관으로 넘어가니까, 그죠? 관으로 넘어가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편과 정은 요거는 이제 안정되고 정도를 지키는 거, 그죠? 규정을 잘 지키고 하자면 요거는 불안정한 직장. 아까 이렇게 했잖아. 봉사직, 임시직 이런 것도 보면 되거든요. 선출직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정되지 않는 것은 전부 직장은 전부 편해 봐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관성 직장은 그래서 저 뭐고 선출직 같은 이제 그런 전부 평관성 직장으로 보고 되고, 그 정관은 그래서 안정된 행정공직. 그다음에 정관의 성향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러면 평관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굉장히, 그죠? 그다음에 정관을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른 생활하고, 그 사람은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예의 바르고 확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평관성을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의 바르고 확실한 게 아니라 내가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자칫 보면 오바되니까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평관 그렇다. 정관은 그런데 보면 융통성이 없다. 정직하다. 융통성이 없죠. 일반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아마 계신 분들도 계절서를 드시고 또 가서 이야기해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어제 우리 달서구에 그 신년 교례를 했는데 하고 또 우리 동에 왔어. 이제 구청장하고 관계 국장들하고 와가지고 이 동에 이제 각급 단체장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의하고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 저도 그런 데서 성 잘 안 내는데 청장한테 내가 막 뭐라 했습니다. 이게는 말겠는데 그걸 이 전화기에 손가락질 하면서 가잖아. 과음 지르면서 구정을 살피는데 융통성이 지나치게 없어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럼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래 했기 때문에 그거 합리성이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럼 그에 대해서 관계자들한테 시켜서 한번 살펴봐라.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답인데, 내가 그거 그래 해놨는데 뭐 회장님 하는 대로 하라 하는 것 같으면 달서구에 미친 개를 해야 되는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청장이 이거 볼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 50명 있는데 내가 막 해버렸다고. 나중에 저기 국장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 하고 그래서 넘어가는데 너무 융통성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다음 인성 편인 인성은 여기서 또 이제 인성을 생각하는데 이 관이라 하는 건 또 사실 직장이기도 하지만 명예거든, 명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특히 이 안정직에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그 틀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 그 사람의 성정이 어떨까요? 만약에 상관이나 식상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정관을 쓰려고 안 합니다. 획기적으로 뭔가 편제를 쓰려고 하지. 그죠? 정제, 정관 이런 거 안 쓰려고 하거든요. 뭐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요래 하니까 안정권으로 요래 가다 보니까 사살사살 요래 다니는 거라. 그러니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외의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굉장히 답답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관이라는 건 그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높이고자 함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니까 얼마나 시건방져 보였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 속은 막 열 많이 받았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소리 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 쓴소리도 들어야 돼. 자, 그 정관은 그래서 관은 명예, 굉장히 명예를 중시합니다. 굉장히 명예를 중시한다. 자, 이런 경우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의 결과를 얻고 그 결과로서 또 멈추고하고자 함이 명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급 첫 번째 시간에 했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활동을 해서 요건 식상을 통해서 결과를 얻고 그죠? 결과를 얻어서 관에서는 요거는 결과를 얻고자 함이고 관에서는 그것을 벌어들이는 것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추구함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만약 이거 관이 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쟤만 있고 관이 없으면, 쟤만 있고 관이 없으면은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럼 나는 굳이 뭐 내 이것만 있으면 되지. 굳이 내가 뭘 내가 더 바라겠어. 명예를. 운에 오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겠지만 내 명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그럼 여기서 또 결국은 관이 없으니 어디로 갑니까? 생과 극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래 쟤는 제극인하죠. 그럼 제극인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식보다는 돈이 노소 이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제 그러한 거지. 지식보다는 돈. 일찍부터 옛날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도 아이들 보면 제가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너무 많이 배워서 문제예요. 각자가 자기 머리에 든 게 많다고 해서 자꾸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스파크가 튀고 싸움이 자꾸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어떤 우리 자제들 봤어요. 얘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생업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요. 근데 돈을 잘 벌어. 진짜 걔들이 그래가 돈 벌고 조그만하게 이 알바 하듯이 해서 야들이 키워져 가지고 그 사업체가 커져 가지고 저 아버지 벤츠 사주고 이러더라고. 깜짝 진짜로. 그러한 명은 바로 이런 명들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학문적으로 명리적으로 보면. 그 이런 명을 가진 자는 우회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뒷바라지를 그렇게 그런 명이다. 근데 관이 나중에 이걸 성취 실현하고 나면 성취 실현의 욕구를 했지 않습니까? 성취 실현하고 나면 이건 없어도 나중에 운의 흐름에서 오면 그때 여기에 대한 욕심을 냅니다. 그 기운을 얻고자 함이 있거든요. 내 이제 예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라도 하면 해야 안 되겠나? 이제 이렇게 마음이 먹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삶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해서는 인성도 정인과 편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성은 글과 학문, 공부 관련된 어떤 모든 것 이런데 편인과 정인은 볼게요. 편인은 정인은 짤막하게 써놨으니까 정인은 정이 많다. 무조건적 수용. 그러면서 보수적이다. 또 정인은 게으르다. 특히 자 인성은 어떻습니까? 인성이라 하면 바로 인성이 이쯤에 있잖아요. 인성은
나를 생해 주잖아. 나를. 그래 인성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내 옆에 내 뒤에 인성이 하나 탁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인데 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받을 곳이 있잖아요. 그래 여기를 통해서 나의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인성을 내가 어디서 맞습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 관이잖아. 관. 관은 내 어깨에 짐이라 했잖아요. 내 인생의 무게라 했잖아요. 짐.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관은 인성을 생하지만은 비겁 나를 극하거든요. 나를 극하니까 가장 관에 의해서 내가 가장 힘들어지는데 그걸 관의 것을 잘 끌어들여서 완충해서 내 인대에 도와주는 게 인성이잖아요. 그 인성인데 근데 인성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인덕이 있나 없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글과 학문을 뜻하기도 하지만 인성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학문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그런 차이. 근데 많으면 어떻습니까? 지식은 많아요. 그 사람 지식은 많지만은 게을러진다. 왜 게을러질까요? 육신적으로 엄마잖아. 엄마고 이모고 편이는 이모고 정이는 엄마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한테 여러 사람이 있어갖고 엄마도 있고 이모도 있고 외삼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내한테 주면 왜 그래요? 결국 내가 할 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행동이 둔해져 행동이. 그래서 게을러진다라는 거죠. 지식은 있지만 게을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인성이란 게 그렇다. 그래서 정인의 인성은 정인이든 편인이든 보면 척은지심은 있긴 있어요. 그걸 이제 뜻하기도 하는데 편인은 굉장히 이 눈치가 빠릅니다.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정인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편인이 있는 사람들이 정인을 보면 저 좀 바보 아이가 이래요. 지식 있다 하더라도 봐봐요. 왜? 눈치가 없거든. 이야기하면 이야기 딱 줘요. 그런데 편인은 어떻습니까? 여기 거짓말 같다 이런 것도 또 인지를 잘해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러면서도 좀 들어주는데 거절도 하고 하긴 하거든. 그런데 정인은 의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다 줘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고 다 그냥 그대로 수용. 나는 수용. 그런데 편인은 무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점검을 하는 거죠. 그 의심. 눈치가 빠르죠. 이 사람이 내한테 속이는 건지 안 속이는 건지 이걸 이제 그래서 상당히 눈치가 빠르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인성은 인성이라 자기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럼 또 정인과 같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편인은 눈치가 빠른 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의심스러워하는 것도 그러면서도 계속 찾아간다. 자, 도인이 어떻습니까? 편인이 바로 그런 글자예요. 그 뭔지를 모르지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편인성이다. 그 이제 생각나는 게 우리 전에 우리 불때 선생님 편인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자, 그러면서 요령을 많이 피우고 게으르다. 좀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 편인성 남자는 참 남편을 둔 사람은 남편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 그 내 남편이 평소에 잔소리 많이 한다. 저 인간이 편인이구나. 그럼 좀 편인에 대해서 편인의 성정에 대해서 이해 좀 되겠죠. 예. 그러면서 잔소리가 많고 의심도 있고 생각이 많다. 편인자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뭔가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찾아가고자 하는 것. 정의는 어떻습니까? 정인선 학문은 우리 제도권에 있는 학문이거든. 우리가 뭐 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는 제도권에 있는 학문을 정인성 학문이에요. 그런데 편인성 학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저도 이 편인성 학문이잖아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죠? 답 없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도 다 그래서 편인성의 편과 정을 성정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식상, 생재성 해놨습니다. 사업가,
식상생재의 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가, 장사를 해서 재물을 모아라. 요거는 상관생재. 아까 상관의 특징은 말, 비즈니스, 언어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관으로